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영조 때 한양 최고의 기방을 일으킨 한 여인과 코로 세상을 보는 신비한 사내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먼저 이 이야기의 여주인공 춘심의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가난한 농가, 흉년이 들어온 집안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춘심아,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배고파요. 결국 춘심의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8살 딸을 한양의 기방에 팔았습니다. 이 계집애가 크면 얼마나 예쁠까? 잘 키워서 돈을 벌어야지. 어린 춘심은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우는 건 소용없어.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얻어야 해. 춘심은 악착같이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 사람 마음을 읽는 법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춘심은 기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녀가 되었고 마침내 자신을 판 돈의 10배를 모아 자유를 샀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하지만 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을 더 악착같이 일해서 드디어 자신의 기방을 샀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방 이름은 화월루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춘심은 한양에서 가장 젊은 기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경기도 어느 마을, 한 아이가 이상한 능력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이상한 냄새가 나요. 쉿,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저 아이, 귀신이 씌었어. 며칠 전에도 김씨 집에서 도둑 났다고 미리 알아맞혔잖아. 이석은 태어날 때부터 후각이 남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못 맡는 냄새를 맡았고 냄새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옷에서 피 냄새가. 며칠 후 그 사람은 살인범으로 잡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석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를 이 마을에 둘 수 없소. 쫓아내시오. 다 내 때문이다. 괴물 같은 놈. 결국 이석의 가족은 몰락했고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이석을 노비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석은 10년간 여러 주인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같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이놈, 내 비밀을 어떻게 알았어? 당장 나가. 기분 나빠. 남의 냄새를 킁킁거리다니. 이석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게 되었고 결국 장터에 버려졌습니다. 조선 영조 15년 봄, 한양 종로 장터, 노예상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기 20대 건장한 사내 팝니다. 누가 안 사가시겠소? 하지만 이석은 너무 말랐습니다. 게다가 멍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병약해 보여. 일을 제대로 할까? 에이, 값 싸게 드릴게요. 오냥? 아니 사냥. 그때 한 여인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화월루의 주인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은 이석의 눈을 봤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 30년 전 자신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내. 얼마요? 아이고, 손님, 5냥입니다. 3냥? 예, 그건 너무. 3냥 아니면 됐어요. 춘심이 돌아서려 하자 노예상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알았소. 3냥에 가져가시오.
춘심이 이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나를 따라와. 그 순간 이석은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여자, 매화향이 나. 하지만 그 밑에 깊은 슬픔의 냄새가. 너 지금 내 냄새를 맡았냐? 죄송합니다. 재미있군. 따라와. 이렇게 이석은 화월루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월루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고급 기방이었습니다. 기녀들도 품격이 있었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대부분 양반이거나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마님, 또 쓸모없는 거 주워오셨네요? 저 사람 너무 말랐어요. 장작이나 팰 수 있을까요? 시끄러워. 내일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춘심은 이석을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아. 예. 이름이 뭐냐? 이석입니다. 이석. 좋아. 넌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 마. 왜 저를 사셨습니까?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 눈빛이 30년 전 내 눈빛과 같았어.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그런 눈빛. 나도 옛날엔 너처럼 팔려갔었어. 8살 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마님도? 그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살아남아. 알겠냐? 이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기방 청소나 하고 손님 맞을 준비나 도와줘.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을게. 예. 그런데 마님. 왜? 제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저는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보통 사람이 못 맡는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가 특별한데? 언젠가 마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기대해 볼게. 며칠 후 화월루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 홍대감이었습니다. 춘심 마님, 오늘은 내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소. 오, 그러십니까? 영광입니다, 대감마님. 이 술을 보시오. 이것은 청나라에서 온 30년 묵은 황제주라오. 값이 무려 100냥이나 하는 명주지. 와, 30년 묵은 황제주라니. 홍대감은 의기양양하게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술로 오늘 밤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시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청소하던 이석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 냄새는. 이석은 조용히 춘심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잠깐만 말씀 좀. 지금은 안 돼. 손님이 계셔. 하지만 중요합니다. 저 술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춘심은 이석을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뭐야? 왜 이래? 마님, 저 술. 가짜입니다. 뭐? 냄새가 30년 묵은 술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3년 정도 된 술입니다. 확실해? 예. 그리고 청나라 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주 술입니다. 청나라 술은 고량주 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쌀술 냄새입니다. 춘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석의 말이 맞다면 홍대감은 누군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자신이 대감의 체면을 깎는 것이 됩니다. 내가 도박을 한번 걸어볼게. 춘심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술이 혹시 가짜가 아닐까 합니다. 뭐라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저희 기방의 냄새를 잘 맡는 머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100냥 주고 산 명주라고.
그렇다면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춘심의 확신에 찬 태도에 홍 대감도 흔들렸습니다. 좋다. 술 전문가를 불러오너라. 한시진 후 한양에서 유명한 술 감정가가 도착했습니다. 이 술은 30년은 절대 아니고 기껏해야 3년 정도 묵었습니다. 뭐? 그리고 청나라 술이 아니라 우리 의주 술입니다. 누군가 대감님을 속인 것 같습니다. 홍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괘씸한, 감히 나를 속여. 하지만 잠시 후 홍 대감은 춘심을 돌아봤습니다. 춘심 마님, 고맙소. 당신 덕분에 창피를 면했소이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 머슴, 대단하구려. 냄새만으로 알아내다니. 혹시 그 아이를 내게 팔 수 없겠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우리 기방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허허, 알겠소.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홍 대감이 떠난 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화월루에 신기한 머슴이 있대. 냄새만 맡고 가짜 술을 알아낸대. 정말 신기하네. 춘심은 이석을 불렀습니다. 석아, 고마워. 내 덕분에 화월루의 명성이 더 높아졌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님. 너의 능력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며칠 후 화월루의 인기 기녀 설아가 춘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마님, 요즘 손님이 예전만 못해요. 왜? 내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닐 텐데. 노래도 춤도 열심히 하는데 손님들이 점점 옆 기방으로 가버려요. 저도 그래요. 취향루의 손님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때 이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 향입니다. 향? 예. 각 기녀님들마다 어울리는 향을 만들어 드리면 손님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겁니다. 향으로 그게 가능해요? 사람은 냄새를 기억합니다. 좋은 향을 맡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죠. 제가 각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 이석은 며칠 동안 각 기녀의 채취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향을 조합했습니다. 설아님은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어울립니다. 장미 40%, 백합 30%, 그리고 은은한 사양 10%. 아, 이 향 정말 좋네요. 춘향님은 청순한 이미지니까. 매화향 50%, 연꽃향 30%. 우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아, 오늘 유난히 아름답구려. 무슨 향이요? 저희 화월루만의 특별한 향입니다. 이 향, 다른 기방에는 없는 향이구먼. 어디서 구한 거요? 저희 기방의 특별한 비법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귀족들이 앞다퉈 화월루를 찾았습니다. 화월루의 향을 맡으러 왔소.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오. 한 달 만에 화월루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석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마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너 덕분에 우리 기방이 한양 최고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시기가 따르는 법입니다. 화월루의 성공을 시기한 경쟁 기방, 취향루의 주인 악덕 포주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춘심이년, 감히 내 손님을 빼앗아? 가만 안 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 독을 타. 알겠습니다. 며칠 후 화월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춘심 마님을 뵙고 싶소. 저를 찾으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특별한 술을 준비했소. 마님과 함께 한잔하고 싶소이다.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손님이 술을 따랐습니다. 춘심이 술잔을 들려는 순간, 마님, 안 됩니다. 왜? 이 술, 비소 냄새가 납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술에서 나는 냄새, 톡 쏘는 아몬드 향, 비소독의 특징입니다. 그래, 그럼 확인해 보지. 춘심이 술을 마당의 개에게 향기를 맡게 하였습니다. 개는 향기에 취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잡아라. 예. 놓아. 놓으라고. 자객은 붙잡혔고 고문 끝에 배우를 실토했습니다. 취향루 주인이 시켰소. 춘심을 죽이라고. 감히. 춘심은 즉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악덕 포주는 잡혀가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이석을 불렀습니다. 석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는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했어.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아닙니다, 마님. 마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습니까? 저는 그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입니다. 춘심은 이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는 것을. 며칠 후 화월루에 고위 관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춘심 마님, 오늘 밤 특별히 조용한 방을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석이 춘심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저 사람 위험합니다. 왜?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식은땀 냄새, 강한 긴장의 냄새,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확실해? 예. 제 코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 몰래 감시해. 그날 밤 이석은 몰래 박 관리의 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문서를 여기 숨겨두면 나중에 춘심에게 영모 누명을 씌울 수 있지. 박 관리는 춘심의 방에 영모 문서를 몰래 숨겼던 것입니다. 역시 이석은 즉시 춘심에게 알렸습니다. 마님, 저 사람이 마님 방에 영모 문서를 숨겼습니다. 뭐? 나중에 마님을 영모죄로 고발하려는 속셈입니다. 이런 간악한 놈. 춘심은 즉시 문서를 찾아내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서, 영모의 증거로구나. 박 관리를 잡아들여라. 억울하오. 나는. 입 닥쳐라. 증거가 명명백백하다. 박 관리는 참수형에 처해졌고 춘심은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석아, 너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코로 사람의 마음까지 읽다니.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긴장하면 식은땀 냄새가 나고 두려우면 또 다른 냄새가 나죠. 대단해.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어느 날 화월루의 인기 기녀 춘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춘향 언니 최고. 하지만 이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냄새는. 공연이 끝난 후 이석이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춘향님이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야? 멀쩡해 보이던데? 아닙니다. 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폐병 초기 증상입니다. 확실해? 예.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위독해집니다. 춘심은 즉시 한양 최고의 명의를 불렀습니다. 이 기녀 정말 폐병 초기 증상이 있소이다. 누가 알아냈소? 우리 집 머슴입니다. 놀랍구려. 의원도 발견하기 힘든걸. 냄새로 알아내다니. 춘향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3개월 후 완쾌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소문도 퍼졌습니다. 화월루 머슴이 코로 병을 고친대. 신의가 따로 없네.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이석의 소문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청나라 상인 한 명이 화월루를 찾아왔습니다. 춘심 마님을 만나고 싶소이다. 저를 찾으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문을 들었소. 이곳에 천재 조향사가 있다고.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그대가 만든 향이 조선에서 최고라고 들었소. 그 향을 우리 청나라에 팔고 싶소이다. 내가 결정해. 하겠습니다. 이석은 청나라 상인을 위해 특별한 향을 만들었습니다. 황실에 바칠 최고급 향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예술이오. 이석의 향은 청나라 황실에 바쳐졌고 황제가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향, 어디서 구한 것이냐? 조선의 한 기방에서 만든 것입니다. 좋다. 매달 100개씩 가져오도록. 이석과 춘심은 향료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서가, 이번 달 수입이 기방 수입의 10배야. 마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재능 덕분이야. 1년 후 춘심은 이석을 불렀습니다. 서가 앉아. 예, 마님. 오늘 너에게 줄 게 있어. 춘심이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노비 해방 문서야. 오늘부터 넌 자유인이야. 마님. 그리고 이것도. 춘심이 큰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향 무역 수입의 절반이야. 내 몫이야. 이건 너무 많습니다.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야. 내 동업자지.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석은 한참 동안 문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왜? 자유가 생겼는데? 마님은 제 냄새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코를 킁킁거려도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재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마님 덕분입니다. 저는 평생 마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춘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자유를 주는데 왜 여기 있으려 해? 마님이 있는 곳이 제게는 자유입니다. 춘심이 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가. 내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줘서, 그리고 곁에 있어줘서 당연합니다, 마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석의 능력을 탐낸 간악한 권세가가 나타났습니다. 저 머슴을 내게 넘겨라. 10배 값을 치르겠다. 안 됩니다. 이석은 자유인입니다. 크크. 그럼 힘으로 빼앗아야겠군. 그날 밤 자객 10명이 화월루를 습격했습니다. 이석을 잡아라. 으악, 도둑이야. 이석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님, 자객이 10명입니다. 동쪽에서 30명, 서쪽에서 20명. 어떻게 알아? 냄새로 셀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체취가 있거든요. 도망쳐야 해. 아닙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석은 평소 준비해둔 특별한 향을 꺼냈습니다. 이 향은 사람을 잠들게 만듭니다. 수면향입니다. 여러 약초를 섞어 만든 것인데 이 향을 피우면 맡은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정말? 예. 기방 곳곳에 이 향을 피워두겠습니다. 자객들이 기방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석을 찾아라. 구석구석 뒤져.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왜 갑자기? 졸리지? 나도.
이상하게 머리가 쿨쿨쿨 50명의 자객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다 잠들었어. 당분간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춘심은 즉시 관아에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간악한 권세가가 우리 기방을 습격했습니다. 저기 자객 10명이 증거입니다. 모두 잠들어 있구나. 어떻게 한 것이냐? 제가 만든 특별한 향입니다. 나으리. 놀랍구나. 내 제주가 이 사건을 해결했구나. 간악한 권세가는 참수형에 처해졌고 이석과 춘심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석과 춘심은 중년으로 접어들었고 조선 최고의 향 상인이 되었습니다. 서가, 우리 이제 기방 문 닫을까? 왜요, 마님? 이제 향 무역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나도 이제 쉬고 싶어. 좋습니다, 마님. 두 사람은 한양에 큰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향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 이석에게 말했습니다. 서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님. 마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장터에 쓸모없는 노비였을 거예요. 우리 참 잘 만났다. 그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코로 세상을 구했고 한 사람은 마음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재능이 있으며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숨겨진 재능이 있지 않으신지요?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